5일 동안 댄스도 못하고 살아요? 아, 이만 알아.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지저분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 정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일주일 동안 또 씻지 말라고도 하셨고 왜 애 낳고 세수도 못해? 저는 굉장히 여자가 게으르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관리를 얼마나 못하면. 그리고 왜 저러고 사나. 좀 이렇게 좀 여자 힘을 놓으면 안 되지 않나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는데 웬걸.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일단 애가 2시간에 한 번씩 끊임없이 이제 젖줘야죠. 또 먹이고 나면 트림 시켜야죠. 또 기저귀 갈아야죠. 다시 재워야죠. 그러고 나면 또 다시 모유수유 시간이 돌아오고 어떨 때는 겨우 애 재워놓고 좀 진짜 먹다 남은 밥, 남편이 먹다 남은 밥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 먹으려고 하면 애가 또 울어요. 그럼 또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오면 국이 다 식었어. 그럼 또 다시 데워요. 그럼 애가 또 뭐가 기저귀에 또 울어요. 이걸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번 우연히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정말 5일 동안 똑같은 우리 애기가 토한 이렇게 젖이 묻은 옷을 입고 제가 TV를 봤는데 동치미나 이런 제가 예전에 했던 방송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화장을 하고 저기 앉아서 까불고 있었는데 아 이래서 어머니들이 한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옛말씀에 뭐 밥 낼래 애 볼래 그러면 나가서 밥 낸다고. 그리고 남편이랑 싸우게 되는 게 요즘 남편들은 예전에 비해서 사실 육아에 참여를 많이 해주긴 해요. 기저귀 갈아주고 오면 놀아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세탁기도 같이 돌려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아이를 보는 건 결국 엄마 일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니면 얘를 젖을 줄 수 없고 재울 수가 없고 근데 아기를 다 봐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누워서 목이 늘어져서 애는 이렇게 언제 깰지 몰라서 숨소리도 못 내고 전화기 저 멀리에서 신랑한테 나 물 좀. 대답이 없어. 밖에서 축구를 보느라. 나 물 좀. 30분을 물 좀을 10번 보냈어요. 나중에 일이 드드드득 지워지더니 물 달라고? 울고 막. 진짜 아 이게 산후 우울증이구나. 근데 그럴 때 여보 젖병 좀 삶아놔. 분유 42도로 150cc 좀 타와. 애 트름 좀 시켜. 기저귀 좀 갈아놓고 저기 면 좀 이렇게 까슬까슬한 이불로 바꿔놔. 할 수 있는 아내가 있었으면. 달라졌다.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데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10개월 넘었으니까. 이제 아기가 서기 시작하고 자꾸 이제 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저 막 배 아플 때 큰 거 볼일 보려고 할 때 그때 막 울어요. 화장실 앞에서 울어요. 근데 이제는 안고 봐야 돼. 맞아, 안고 봐요. 안고 보고 이거 뒤처리하기도 참 힘들어요. 한쪽 손 이렇게 했다가 안 들어주려고. 걔도 힘들 거예요. 맞아. 왜 아, 걔들 좋겠어요. 왜 굳이 냄새를 맡아서 왜 입술러 가는지. 엄마라. 애가 뭐 신생 하나 돌 때까지만 고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 낳은 지 30년이 흘러도 맞아요. 엄마와 아내의 역할은 끝이 한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상처는 제가 얼마 전에 전을 붙이다가 이거 볼펜 파실 때 하시는데 왜 무슨 뒤인 거예요. 조직에 근데 이 뒤게 된 게 그날 저는 지방 강의를 갔다 와서 허겁지겁 또 저도 배가 고팠고 제 딸도 그날 들어와 있었고 다 큰 딸도 있었고 제 남편도 있는데 그런데 이 3인 가족 중에 아내와 엄마란 이유만으로 지방에서 정말 차를 왕복 8시간 탔음에도 불구하고 밥할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밥 차릴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뭔가 우리가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좀 해줄 수 있고 부인들은 다 하잖아요. 근데 살림도에 내 승질은 내가 알아서 내 판도 해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정말 피곤할 때 뭐 하다만 아이고 내 손이 내 딸이다 이러면서 맞아. 그 말이 그런 말 했던 있었어요. 건데 아내들도 받아야 될 스트레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 맥 빠질 때는 정말 나 좀 돌봐주고 뭐 손 마사지라도 해주는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신음이 절로 나온다는 거죠. 양소영 마담님도 사실은 진짜 아이도 셋이고 보살필 아이들이 진짜 지금은 좀 컸지만 그때 절실히 이 생각했겠어요. 요새는 이제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냥 나서 키면 지가 알아서 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새는 뭐 애한테 어떤 체험학습을 해줘야 되는지 애는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아, 주말에 전 너무 피곤해서 사실 토요일은 거의 널브려서 자거든요. 근데 그때 애 손잡고 어디 뭐 박물관이라도 한번 가고 미술관이라도 가는 그런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사실 그러기에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저는 아, 나도 좀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 남편도 같이 일을 하니까 주말에 피곤한 게 똑같거든요. 아, 정말 나도 아내가 있어가지고 저도 저한테 홍삼도 좀 챙겨주고 공진단도 좀 챙겨주고 같이 좀 대신 놀아주고 이걸 좀
가만히 앉아서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책 보고 있을 때 컴퓨터 네. 딱 그래갖고 찾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누가 있겠어요? 남편이 해야죠. 같이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두 여자랑 살면 좋아. 여자친구. 너무나 아무도 생각 못하는 발상을 하죠. 아내가 두 명이면 서로. 너무 황당하다. 임신 능력 있으면은 열이라도 넣어. 그럼 다 좋잖아. 능력이 있으면 서로 좋고. 아니 우리 아내들만 이렇게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남편들도 진짜 돈 벌기 저분은 안 하면 힘들잖아요. 많을수록 저렇게 그러잖아요. 나도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 역할을 해주는. 예전에 연구해봤어요. 네. 제가 결혼을 왜 싫어하나 했더니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실 선영 씨 남편도 되게 자상한데도 혼나고 있잖아요, 지금. 되게 많이 부려먹어요, 내가 보면. 엉덩이가 가벼운 분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또 불만이야. 그래서 저는 아내보다는 집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알프레도가 있어가지고 알프레도 오늘 자스민 티로 부탁해요. 오늘 딱 자스민 티 딱 가져오고 오늘은 에스프레소가 좋겠어. 에스프레소 가지고. 그리고 나한테 주인인데 잔소리나 간섭을 하겠냐고. 그래서 저는 아내보단 집사가 있는 인생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남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돈을 돈 벌어다 벌어다 주는. 주고 뭐. 저는 의외로 제가 경제권은 제가 버는 게 나아요. 왜냐면 걔가 돈을 벌면 내가 걔 비위를 맞춰. 그것도 제가 못해. 이 맞추기 차라리 내가 좀 고통스럽고 좀 힘들고 노동을 해서 버는 게 나아요. 돈 벌어오면 비위를 맞춰야 되는군요. 그럼. 근데 확실히 그런 거 같아요. 제가 경제활동을 6개월 정도 안 했잖아요. 똑같은 생활비를 받고 똑같은 남편인데 나도 모르게 비위를 맞추고 있지. 좀 눈치를 보면서 그 좀 되게 의기소침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 같은 사람이 있어도 좋겠다는 전 싫어요. 남편 있으면 싫어요. 왜 그러냐면 척이니까, 그 남편이. 사랑하고 그치 사랑하는 아내를 반으로 나눠야 되잖아. 반으로 나눠야 되잖아. 아 또 그렇게 아니 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발상이 천재예요. 아내를 반을 나가서. 공유하는 게 너무 쉽지. 공유하지 않고 그냥 남편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돈 남편보다는 벌어오고, 그냥 돈 많은 처갓집, 돈 많은 처갓집부터 어차피 남편은 돈 벌어주는 기계잖아. 그 남편이 뭘 대신하겠어? 돈 벌어주니까 굳이 아니 그게 남편. 지칠 때 누군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 나도. 돈 벌어다 주고. 그러니까 처갓집 있으면 되지. 장인이 또 잘 보면 되지. 남편이 못 필요 장인이 또 잘 보면 되지. 장인어른이 남편이신 거네요. 그럼 장인이 또돈잘 버는 돈 많은 장인이 장인이 나는 또 필요하지. 있었으면 또 다른 남편은 별로 원하지. 이철민 씨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요즘 세상에 남편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뭐 위로는 부모님을 위해서, 옆으로는 아내를 위해서, 또 밑으로는 또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 정작 남편 본인을 위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설문조사에 보면은 가장 선물해주고 싶은 상대 1위가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못 사는 거고. 그 저도 그 태양 같은 돈 잘 버는 양반이 남편으로 딱 들어와서 태양한테 다 맡겨버리고 저는 그냥 정말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여기 싶어요. 나 태양이네. 아내도 태양. 일단 그 양반이 돈을 잘 벌어. 태양. 매출이 엄청나. 그런 양반이 태양한테 양반이라고 해서 그 양반. 이런 얘기를 다 들으시고도 김병세 씨는 나도 진짜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절실하게 느낄 때가 언제 있으세요? 저야 이제 뭐 막 시작이니까 정말 아내가 늘 24시간 있었으면 좋겠죠. 뭐 이렇게 또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그거를 잘 제가 또 이렇게 다독여 줄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리고 또 언제 제가 제일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특히 밤에. 예, 밤에. 아내가 있었으면 아니. 제가 목소리 톤이 밤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즘에 이제 그 새벽에 뭐 일이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면은 그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집에 그 냉기가 딱 느껴지면은 나도 이때는 정말 아내가 이렇게 있어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정말 오늘 누진세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그 아내가 딱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밤에 많이 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술 먹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잖아요. 그 쎄하게. 그래서 또 맘대로 그건 또 다른 얘기구나. 야, 이게 와다. 이게 와다.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거 있어. 불이 꺼져 있는 게 안심이 돼. 잠들었을 거야.
모든 남자들이 아내는 다 자기한테 따뜻하게 해주기만 바라니 여자들은 아내는 1인 몇 역을 해야 되느냐고요. 제목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돈 아내가 들고 있었으면 오는 좋겠다는 부인 게. 좋아하고 다 아내 노릇 제대로 해야지, 엄마 노릇 해야지, 나는 나대로 배우 노릇 해야지 1인 4역을 하려니까. 뭐? 1인 사역 안 돼? 안 돼. 그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걸 완벽하게 하기라는 게 또 그렇게 쉬워요. 뭐 어려워요, 선생님. 아이고. 이러니까. 지난주부터 여기 어머님들하고 막 싸워. 진짜 빨리 계속 해야지. 나는 우리 아들이 씨는 초지일간 내가 애 낳으러 가기 전이나 낳고 온 후나 똑같아. 입장 테니까 하고 많으시네요. 화도 많으시고. 아니 소모즈 아시죠? 소모즈 갔다 그랬어요 날 보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소모즈야 이랬어. 나라고 그냥 퍼즐로 자고 싶지. 이거 제대로 한 가지만 못 해봐요. 다 그 엄마는 우리 엄마는 어떻고 또 저 집 여자는 어떻고 저 김용림이는 어떻고. 이런 소리 안 듣겠냐 이거죠. 이건 다 네 가지를 완벽하게 하려니까 부인들은 정말 피곤하다 이거죠. 근데 남편들은 모든 게 다 나한테 따뜻하게 밥 차려주고 따뜻하게 밤에 들어오면 맞아주길 바라고. 아 그러면 기생하고 살지. 그럴 걸 그랬네. 아니 그러면 기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유 지금 오세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아니 아내들을 생각해봐라 이거야. 아니, 싸게 먹으려고 뭘 싸게. 선생님. 예. 누구나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 자기 혼자만으로는 사실 일을 돌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김영 선생님 얘기했듯이 내 마음을 좀 돌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아내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때 와가지고 좀 나한테 따뜻하게 얘기하고 고생한다고 그럼요. 얘기도 해주고 이런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런 말 안 들으면 사람은 다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남자들도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서운한 이유가 뭐냐면 밖에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안 알아주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신혼 때 많이 해줬잖아. 신혼 때 가지고는 안 돼. 계속 돌봄을 받고 싶거든. 아이가 자랄수록 더 힘이 드는데. 그때 저희들도 힘들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아내라는 말이 이제 여자를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됐어요. 네. 아내. 뭔가 남편, 아내 이렇게 돼 있는데 여자는 안에 있는 옛날식이죠. 요즘 점점점 누가 안에 여자들도 있어? 밖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바깥 일도 잘하면서 집안일을 잘하는 것이 가능하냐. 연구에 의하면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다들 망가집니다. 부담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걸 쭉 들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얘기가 안 나오고 밝은 표정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힘드니까. 부담이요. 그렇죠. 부담이 많으면 힘든 거예요. 부담이 없어야지 밝은 표정이 나오니까. 들고 얘기하시네. 아니 이게 애래니까 이게 들고 얘기하라고 시켰지. 고지고대로. 야 어쩜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이래요. 막 그렇게 하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네? 이렇게 나중에 하니까. 아니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 게 서로 얘기를 할 필요는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관심도 많고 신경도 많이 쓰고 정성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여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하지 말까? 우리 같이 그냥 애는 적당히 키울까? 여기서 합의가 좀 이루어지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를 과연 남자들은 받아들이냐? 나중에 못 받아들이는 건 대부분 더 남자들이 못 받아들여요. 아, 딴 집 애들은 잘 크는데 우리 애는 왜 공부가 뭐야? 우리 애는 우리 그렇죠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이런 말을 다 하거든요. 저 이분은 자리를 저쪽으로 아니, 우리 지금 마담인데 여기는? 아니요, 헷갈리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저런 분이 정말 이 자리에 한 분씩은 꼭 있어야 돼. 박수홍 씨는 언제 절실히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아닌데. 의미가 달라. 아내 밤에 왜 필요할까요? 아니 근데 이게 나 이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아니고 연인은 만들어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아내를 만든다면 거기에 파생되는 죄송하지만 아이라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나도 희생을 해야 되고 그게 네 아이는 지금 밖에 돌아다닐 수도 있어. 찾아와라 아빠 찾아와라 애비다. 근데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사람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다음 생에는 안 만났으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처음 걸어가는 거니까 걸어갈 텐데 그걸 알면서 부담을 안 하는 그 사람한테도 힘들고 나도 힘든 길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걸어가는 남자들은 정말 생리적으로 정말 뭐가 잘못된 거야. 모질라. 어떻게 나는 수홍 씨 얘기 듣고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남자들은 자기 생각만 하나.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랑만 즐기고 의무와 책임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 아니야. 연인은 바람 내가 놀라워. 저는 정말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저는 부담을 안 갖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꼭 이렇게 나온다면 그 길을 안 걸어가겠다는 연인은 거죠. 갖고 싶고 부인은 안 갖기 때문에 그런 아니, 그게 왜 마음이 나쁜 생긴다는 게 그게 자기만 위해서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변하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사랑이 죄송하지만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당연히 그 재반적인 게 희생이 돼야죠. 하지만 그 길을 걷기 전에 인생의 선배들이나 이런 사회적인 변화들이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고되고 모든 여자들이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성토하는 시대에 남편들은 자신의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고 어쩔 수 없이 맞벌이해야 되는 시대에 그걸 굳이 알면서 걸어가야 되는 게 맞냐고요.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걷겠습니다. 혹시 이거예요.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날씬한 몸매를 갖기 위해서는 최은경 씨처럼 미친 듯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싫으면 이제 저 같은 몸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견뎌내고 나면 저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갖게 되듯이 결혼 생활도 좀 더 노력하고 약간은 내 걸 희생을 하고 하더라도 자식이 주는 기쁨, 또 내가 남편이건 아내건 잘했을 때의 그런 어떤 뿌듯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모두 다 가시가 밖에만 걷는 건 아니라는 아니, 얘기죠. 저는 잠깐만. 저는 서천석 선생님 말씀에 잠깐 저 얘기 좀 할게요. 잠깐. 저는 아까 서천석 선생님 말씀에 제가 박수를 혼자 쳤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걸 들어요. 처음에 다 눈이 멀어가지고 이걸 들잖아요. 멀었으니까. 그 가시밭길을 다 걸어가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부부라는 거는 1년, 2년, 우리가 10년, 20년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내가 힘이 좋으니까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무거워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해요. 저 남편 굉장히 사랑해요. 그렇지만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왜냐하면 제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저한테 갑자기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자기 면허증을 구청에 가서 좀 찾아다 달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도 지금 비서가 필요한 나에게 자기 면허증을 좀 찾아다 달라는 거예요. 이혼도까지 그랬어. 그래서 이게 뭐인 거야? 구청 간 김에. 아니 그래서 나는 구청 갈 일이 없는 사람인데 저는 법원에 갈 일이 있는 사람이지 구청에 갈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할까 하다가 면허증 찾아주면 여봐 이러니 내가 면허증 때문에 헤어질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잠깐 들어보세요. 이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는데 이럴 때 좀 편리하게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좀 AI 뭐 인공지능 로봇처럼 좀 갔다 와 이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나쁩니까? 내가 괜한 불씨를 던졌네. 정말. 봐봐요. 예. 봐봐요. 자 볼게요. 형님. 우리 박수영 씨 참 젊고 예. 아직도 여기 김병태 씨도 젊어요. 아직 젊어. 왜냐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네. 아프리카 평균 수명이 좀 낮아요. 115. 빨리 오래 갈래. 볼게요. 내가 지금 남편이라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나의 애를 낳아주고 나의 건강을 챙겨주고 내 부모한테 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돈도 벌 수 있으면 벌고 하는데 얼마나 고맙냐고 부인이. 고맙겠네. 그렇게 하는 아내가 별로 없어요. 뭐 건강을 챙겨주기 뭘 건강을 챙겨줘요. 제 목소리 제가 챙기죠. 아니 가면서 봐. 시부모한테 뭘 잘해 전화 통화나. 아니 아내들이 조용히 좀 해봐. 그게 아니라 아내들이 식물.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저보고 가라 그러지 말고 이것 좀 보세요. 아니, 딴 데만 갖고 와, 딴 데만.
착하게 해준 여자가 있는데 왜 남자들은 그러냐고. 지금처럼 밥 누가 해줬어? 밥. 남자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러니까 밥 누가 해줘? 아니 그렇게 잘해줘도 정 떨어지면 싫어. 정 떨어지면 싫어. 남자들 너무 이기주의야. 정말 여자들 이 손이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서 여자들 이 손이 굉장히 대단한 손이래요. 어떤 왜? 손인데요? 가족의 건강을 다 책임지는 손. 건강 제가 책임지다니까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이걸 4년을 들었다니까요, 제가. 당신이 마다님 그렇게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남자도 안 해도 다 잘해줘. 뭘 다 안 해줬어 우리가. 남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돈만 벌어다 주면 자기 임무는 다 했다. 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즘 시대가 없나. 저 유축하는 좀 나갔다 올게. 나 갑자기 다시 돌아. 너무 피곤해. 영수 씨 괜찮으세요? 딴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어떻게 필요하시다고요? 형 집에서 동치미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니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해야 되냐 지금 박성우 씨 얘기에서 우리가 시작이 네, 됐는데 다시 예. 이제 아내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본다면 옛날 아내랑 요즘 아내랑 비교해서 옛날 아내가 훨씬 더 살기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네. 장정희 마담님. 네. 아우, 옛날 아내들은요, 일단은 10대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 그쵸? 내 인생이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공부 끝나면은 그냥 10대, 17, 19, 뭐 그때 결혼을 일찍 결혼했고 또 가면은 지금처럼 아이를 뭐 하나, 둘 낳는 게 아니고 낳다 하면은 6, 7씩 낳잖아요. 저도 6남 1녀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 그 권한이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인생대로 주어진 운명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냥 시집 가서 시 어른 모시고 제사 지내고 내 자식만 뒷바라지에 시누이 시동생 다 뒷바라지했죠. 옛날 신우도 얻고 키웠다는 말도 있어요. 시어머니랑 그렇죠? 같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남편 뒷바라지를 했다고 해요. 그 요즘 여자들은 그래도 문화가 있잖아.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자기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뭐 얼마든지 나 직장 네. 직장 생활 안 할 수도 있고 권한이 있잖아.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 여자들이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그런 힘듦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요즘 이제 신세대 엄마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옛날보다 저희는 오히려 더 왜?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도대체 나는 방송만 할 줄 알았지 뭘 할 줄 알아 하고 SNS 켰더니 누구는 애 도시락을 문어 뭐 도라에몽 김밥 이런 거를 직장을 다니면서도 다 하는 애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유하나 씨가 다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하나 씨 같은 또 주변에 애엄마들이 있으면 또 나머지 제가 스스로 너무 근데 쪼그라들어요. 그거는 선택적인 힘듦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안 해도 텃밭을 돼요. 갈궈야 되고 애들 돌봐야 시부모 모셔야 되는 건 숙명이지만 그건 내 선택적인 맞아요. 어려움이죠. 안 해도 돼요. 비교를 만약에 하자면 옛날 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 들으면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배부른 소리지. 뭐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죠. 옛날 아내가 훨씬 더 힘들었어. 옛날이 더 힘든 거지. 지금은 요즘 엄마들은 네. 자기 욕심이야. 맞아요. 결론으로는 참 물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가야 되죠. 옛날 같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보 시대고 이러니까 해야 되지만은 거의는 엄마들의 욕심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전 어머님들은 당연히 집에서 그렇게 살림하고 고생하고 애 키우고 하는 게 그게 여자 인생이다, 뒤웅박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면이 물론 억울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의 30대 엄마들만 해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여자라고 해도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에서 자아 실현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자랐는데 그랬는데 막상 애를 낳으니까 내가 이걸 다 뒤집어 쓰고 나 혼자 하고 내 미래는 사라진 것 같고 이러니까 괴로운 거죠. 이게 무언가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못 하게 될 때 더 비참하거든요. 요즘 아내가 더 불행한 요즘 아내가 심리적으로는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비교 안 되게 예전 어머님도 힘들었는데 우리가 동반자 관계라면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야 되는 거고 동등하게 역할을 어떻게 할까를 얘기해야지. 얘기하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맞춰주기 너무 힘들다. 자, 이제 저희가 제가 이렇게 쭉 들어봤잖아요. 옛날 아내가 힘드냐, 요즘 아내가 힘드냐 막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옛날 아내가 물리적,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었지만 요즘 아내들은 뭐 심리적,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심리적, 정신적으로 힘든 아내는 그걸 치료해 주려면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되는 게 남자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자기네 입으로 심리적으로 요즘이 더 힘들다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물리적인 뭘 자꾸 요구해. 뭐 해라. 그걸 해주면 심리적으로 편해지는 거예요. 아내들이 받는 한 사람씩 공격하세요. 한 사람씩. 잘한다. 줄 서요. 한 번에 얘기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솔루션 프로그램과 동치미가 차별화되면서 시청률이 좋은 이유가 뭐 여자들의 사례가 다양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남편들이 우리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맞아. 당신들이 잘하지 않는다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못해. 아줌마들이 잘하는 게 아, 왜 그래?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말 한마디 하기 무지하게 힘들다. 진짜. 응? 제가요, 주변에 언니는 65세고 형부는 67세예요. 근데 제가 그 양반들을 그렇게 곁에서 오랫동안 봐왔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형부가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부인을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머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님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다닙니다. 우리가 어머님하고 싸울 수 있어요? 어머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데? 자,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좀 해. 어머니를 생각해. 조용히 좀 해봐. 그래서 어머님이라고 모시고 다니면은 무조건 순종하고. 너무 슬프다. 뭐더 슬퍼기 뭐 또 슬퍼. 그럼 그러겠다. 그러면 지금 아내를 어머니를 모시고 난 새로운 아내를 얻어야겠다. 그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를 19년 만에 아내랑 둘이 여행을 처음 갔어요. 계속 손을 잡고 다녔어요. 애가 있을 때는 손을 잡을 길이 없잖아요. 애 손을 잡아야 돼요. 같이 갔던 일행들이 이경재 원장이 동치미에서 되게 거친 모습만 봤는데 다정한 모습을 보고 되게 놀랬다는 건데 저는 다정할 수밖에 없죠. 둘밖에 없으니까. 왜 형 영어 못해? 손 놓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행 간 게 19년 만이라니까 나도 좀 미안하고 둘만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내가 있잖아. 리조트에서 다 밥을 주잖아. 아내가 그래서 밥을 아내가 안 있었으면 차려도 되잖아. 맞아요. 이 점은 너무 중요한 게 맞아요. 빨래를 안 해도 되고 맞아요. 밥을 안 차려도 되니까 그 얘기가 아내가 여유가 있는 거야. 얘기야. 그러니까 리조트가 아니에요. 아니,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나도 아내가 돌아왔네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제가 잘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걸 진작 얘기했으면 이렇게 안 찍어. 왜 찍은 얘기가 이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나 동치미 시청률 있잖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